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죠. 박정숙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와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미영 씨 아시죠? 네, 제 친구인데요.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바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40년 지기 친구 미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입기도 힘들었습니다.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김미영 씨가 오늘 새벽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영이가 죽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 최병호 씨가 새벽 1시경 귀가하다가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박종수 씨가 어제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라고 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이었다고요? 어제 저녁 7시경에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전날 밤 미영이와 돈 문제로 심하게 다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기 전날 저녁이었어요. 미영이가 다급하게 저를 불러냈죠. 카페가 있는 골목에서 만났는데 미영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까지 떨고 있었어요. 정수가, 나 좀 도와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5천만 원만. 딱 5천만 원만 빌려줘. 내일까지 꼭 필요해. 안 그러면 큰일 나. 5천만 원? 그 큰 돈을 갑자기 왜? 어디에 쓰려고? 묻지 마. 제발 묻지 말고 도와줘. 죽고 사는 문제야. 진짜 며칠 뒤면 다 해결될 거야. 그때 바로 갚을게. 미영이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요즘 장사가 안 되어 은행빚이 쌓여 있었어요. 이자 갚는 것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나도 지금 은행빚 때문에 숨이 막혀. 이자도 겨우 내고 있는 형편이야. 그리고 너 아직 3천만 원도 안 갚았잖아. 야, 지금 그 얘기가 나와?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너 원래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었어? 아니, 내가 미쳤지. 너한테 기댄 내가 병신이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수년 전 미영이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였습니다. 울면서 찾아왔던 미영이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었죠. 금방 갚겠다던 약속은 5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야, 김미영, 5년 전에도 당장 다음 달에 갚는다며.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어? 연락이라도 했냐고? 이제 와서 또 5천이라니. 아이씨, 진짜. 그때 얘기 꺼내지 마. 그때는 진짜 남편 사업 망하고 애들 학비도 없었잖아. 이번엔 진짜 달라. 며칠만, 아니 3일. 딱 3일이면 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이번엔 진짜야. 미영이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 큰일 나. 나 죽을 수도 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 미쳤어? 그럼 더 큰일 나. 네가 모르는 게 나아. 그냥 돈만 빌려줘. 부탁이야. 말다툼이 점점 커졌습니다. 미영이 얼굴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밖에 없는데, 정말 너밖에 없는데
진짜 나 외면하는 거야? 돈이 전부야? 친구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미영아, 나도 없어서 못 빌려주는 거야. 이제 은행 대출도 지금 나 안 나와. 그런데 갑자기 3천원 어디에서 마련을 해?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야? 위험하면 경찰에. 순간 미영이가 제 머리를 세게 때렸어요. 너 같은 년하고 친구한 내가 바보지. 그 순간 저도 격분해서 미영이를 밀었습니다. 미영이가 뒤로 넘어졌죠. 날 쳐? 너 이 일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네가 오늘 날 외면한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되든 다 네 책임이야. 기억해, 박정수. 다 네 탓이야. 미영이는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그게 미영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다 네 책임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미영이가 죽었다니 제가 밀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다시 조사실로 돌아온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박정숙 씨, 이 영상 좀 보시죠. 어제 저녁 7시 23분 카페 앞 골목 방범 CCTV입니다. 화면에 저와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미영이를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미영이가 뒤로 넘어가는 모습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김미영 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미영 씨는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셨고요. 뇌출혈이라고요? 제가 밀어서 그런 건가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미영이가 죽은 게 제 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제 머리를 때렸어요. 저는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인데. 일단 저희도 결과를 기다려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수 씨,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려워서 은행 이자도 갚기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사실인가요? 은행 대출 부결 떠서 최근에 힘드셨다고요. 네? 그렇긴 한데, 그게 미영이랑 무슨 상관이죠? 박종숙 씨, 김미영 씨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셨죠? 5천만 원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미영이가 저한테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 김미영 씨가 거절하자 한 달 동안 계속 협박하셨다는데요. 협박이라니, 그런 적 없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형사가 핸드폰 화면을 찍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김미영 씨 핸드폰에 발견된 미전송 문자입니다. 다른 지인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문자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정수기가 돈 빌려달라고 난리야. 5천만 원이래. 못 빌려준다니까 몇 달째 협박하고 아주 난리야. 걔 미친 것 같아.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언니, 나 너무 무서워. 오늘도 만나자고 해서 나가는데 무슨 일 생길까봐 겁나. 저는 말도 안 되는 문자 내용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돼.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미영이가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제가 거절했더니 미영이가 화를 내고 절 먼저 때렸다고요. 그건 조사를 더 해보면 나올 내용이고요. 미영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형사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협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영이가 절 원망했다니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미영이는 왜 이런 거짓말을 지인들에게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니 연락 잘 받으시고 당분간 연락이 되는 곳에 계셔야 합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특히 해외 출국은 하지 마세요.
형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경찰서를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의 거짓 문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살인 용의자가 되어버렸죠. 5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과 딸들이 달려나왔어요. 여보, 어디 갔었어? 핸드폰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아침부터 연락도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미영이가 죽었어. 간밤에 집에서 뇌출혈로 죽었대. 뭐? 아니, 미영이? 설마 당신 중학교 친구 그 미영이? 아니, 미영 씨가 죽었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래.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어. 엄마가 왜 조사를 받아? 그냥 참고인 조사야? 어제 미영이랑 돈 문제로 싸웠거든. 골목 CCTV에 내가 미영이 밀치는 게 찍혔대. 그리고 미영이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가 나왔어. 무슨 문자? 내가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한 달째 협박했다는 내용이야. 미전송 문자로 남아있었대. 하지만 그거 거짓말이야.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건 미영이었어. 엄마, 그럼 설마 엄마가 용의자가 된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이, 여보, 진정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찰 새끼들이 다 미쳤지? 아이, 여보, 진실은 밝혀질 거야. 아무 걱정 마. 맞아, 엄마.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제대로 대응해야 돼.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써. 일단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 어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미영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 제가 거절했던 것, 서로 싸웠던 것까지요. 하지만 증거들이 모두 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영이를 잃은 슬픔과 살인 용의자가 된 충격이 겹쳐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문이 부서질 것처럼 세게 두드렸어요. 아줌마, 나와요. 당장 나오라고. 우리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 당장 문 열어. 미영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동네 시끄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슬쩍 문을 열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준서와 준혁이가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 있었어요. 아저씨는 비켜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이 살인자야. 어떻게 아줌마가 우리한테 그래요? 가족 같은 우리한테. 준혁이가 거실 화분을 발로 찼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화분이 깨졌어요. 이 살인자, 아줌마가 우리 엄마 죽였잖아. 내가 기필코 아줌마 목숨으로 갚게 해줄 거야. 얘들아, 이러지 마라.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잖아.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준서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막아섰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그만두지 못해? 그때 딸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야,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증거도 없이 왜 이래? 경찰 부를 거야? 지금 당장 나가! 증거?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 밀쳐서 죽인 거 CCTV에 다 찍혔어. 니들도 그거 보면 이런 말 못해. 돈 때문에 우리 엄마 협박까지 했다면서?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단정지어? 시끄럽고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수진아, 그럼 우리 엄마가 자다가 그냥 죽었겠냐? 분명 아줌마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아줌마를. 무서워했다고?
웃기지 마. 엄마가 오히려 너네 힘들 때 이모한테 돈 빌려줬잖아. 3천만 원이나. 그건 기억 안 나냐? 그건 그거고. 다들 그만해라. 준서, 준혁이 당장 나가라. 안 그러면 경찰 부르마.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이게 무슨 행패야? 미영 씨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준혁이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꼭 밝혀낼 거야. 우리 엄마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요. 아줌마, 나 당신 절대 용서 안 해. 맞아. 법이 안 되면 우리가 직접 할 거야. 기억해도 밤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두 아이들은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아이, 최준혁 저 미친놈들. 엄마, 우리가 꼭 억울함 풀어줄게.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변호사 써줄게. 남편과 딸들이 절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죠. 태어날 때부터 봐왔던 미영이의 그 아이들의 증오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틀 뒤 미영이의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문에 늦어진 장례였어요. 여보, 장례식장 가려고?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영이 아들들이 또 뭐라 지랄을 할 거야. 엄마, 가지 마. 그날 일을 쳤는데 또 만나면 무슨 일 생길지 몰라. 맞아. 괜히 더 시끄러워질 거야. 저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미영이가 전학 왔는데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죠. 첫날부터 친해져서 40년을 함께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미영이가 3일 내내 저희 집에서 같이 있어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었습니다. 20대에는 서로 연애 상담을 해주었고요. 결혼식 때는 서로 들러리를 서주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아. 40년 친구인데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정말 괜찮겠어? 아유, 그럼 같이 가. 아니야. 나 혼자 조용히 조문만 하고 올게. 미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어. 검은 옷을 입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비록 마지막이 좋지 않았지만 40년 세월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어요. 미영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로서 마지막 돌이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가슴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빈소로 들어가려는데 미영이 첫째 아들 준서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아줌마? 이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살인자가 뻔뻔하게. 나가, 당장 나가라고.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줌마는 엄마 앞에 올 자격도 없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한테 조사받고 있는 주제에 여기는 왜 와? 우리 엄마 2번 죽이러 왔어? 그때 미영이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준서야, 준혁아, 그만해라. 할머니, 그래도 이 사람이 엄마를... 그만하라고 했다. 소란 떨지 마.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슬픈 눈빛이 보였습니다. 정수가 와줘서 고맙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잖니. 미영이도 네가 와줬으면 했을 거야. 할머니, 이 사람이 엄마를 죽였다고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잖니. 그리고 난 정수기를 40년 넘게 봐왔다. 미영이랑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닌 걸 다 봤다고. 정수기가 그럴 애가 아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수가 마음 아프지?
나도 아프다. 미영이 보내는 게. 조용히 명복만 빌어주고 가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 미영이한테 인사하고 밥 먹고 가라. 아, 할머니, 왜 그러세요? 너희가 뭘 알아? 엄마 이름 마음은 이해하지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정숙이도 미영이 잃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께서 아들들을 데리고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저는 미영이 영정 앞에 섰어요. 사진 속 미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저를 올렸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미영이 남편이 장례식장에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그 옆에 젊은 여자도 함께였어요. 저게 누구야? 병호가 여자를 데리고 왔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장례식장에 무슨 짓이야?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아빠, 그 여자를 엄마 장례식장에 왜 데려온 거야? 내가 누굴 데려오든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죽었는데 그 여자를 데려와?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들었어? 병호가 바람이 났다더니 저 여자가 그 내연녀구만. 세상에 말세다. 지부인 장례식장에 내연녀를 데려오다니. 그때 미영이 남편인 병호 씨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시잖아요. 미영이랑 저랑 10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던 거 서로 간섭 안 하고 살았어요. 저도 안타까워서 애도 드리려고 온 거예요. 닥쳐. 당신이 뭔데 여길 와. 우리 엄마 장례식에. 야, 준서야. 네 새엄마 될 사람한테 말이 그게 뭐냐? 그래도 20년 넘게 부부였으니 예의상 온 거야. 아빠가 조문만 하고 갈 거니 손 안 떨지 마라. 아빠 정말 너무해. 이러면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 이 불쌍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20년을 감옥같이 살았는데. 그 말에 빈소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미영이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별거 중인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가끔 미영이가 힘들어하며 얘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내연녀와 함께 나타나다니 미영이 남편 병호 씨를 보는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미영이 여동생 미정 씨가 나섰습니다. 언니를 무척 아꼈던 동생이었어요. 미정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부, 그런데 말이야. 언니 앞으로 사망보험금 2억 있는 거 알아? 수익자가 형부로 되어 있더라고. 뭐? 사망보험금? 모르는 척 하지 마. 언니가 죽어서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야? 형부 아니야? 미영이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연녀 지원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제,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그 보험 10년도 전에 들어둔 거야. 난 있는지도 몰랐다고. 10년 전이든 언제든 뭐가 중요해? 어쨌든 형부가 2억 받는 거잖아. 언니 죽고 제일 신난 사람이 형부라고. 그래, 어제 보험회사에서 확인했어. 수익자 확인하러 왔더라고. 미쳤어? 내가 보험금 때문에 미영이를 죽였다는 거야? 내가 그날 밤 어디 있었는지 경찰도 다 아는데, 그리고 미영이를 죽인 건 저 여자잖아. 그때 미영이 남편이 저를 보며 손가락질을 했죠. 장례식장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호 씨, 말 함부로 하지 마요. 그래. 뭐 실수로 죽였겠지. 아무튼 난 그 돈 모르고 있었다고. 그리고 뭐 어때?
미영이한테도 남자 있었어. 왜들 나한테만 난리야? 강민수라고 5년째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나만 바람 피운 게 아니야. 말했잖아. 어차피 서로 남남이었다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민수? 미영이에게 남자가 있었다고요? 40년 지기인 저한테도 미영이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뭐라고? 아니,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그래, 네 엄마도 바람 피웠어. 서로 각자 살기로 했었다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냐? 따지고 보면 애인 만든 것도 네 엄마가 먼저 만들었는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미영이가 저한테 숨긴 게 이렇게 많았다니. 5천만 원이 왜 급했는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혹시 그 남자 때문이었을까 싶었죠. 그때 미영이 어머니가 크게 소리쳤어요. 다들 그만해! 미영이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할머니가 미영이 남편 병호 씨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병호야, 당장 나가. 그 여자도 데리고 나가라. 내 딸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아유, 어머니, 저는 그저 애도를. 당장 나가라고 했어. 지금은 조용히 미영이 보내는 자리야. 결국 어머니의 호통에 미영이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미영이 영정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병호 씨가 2억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미영이에게도 내연남이 있었다는 사실. 40년을 함께 했는데 강민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미영이가 저한테까지 비밀로 했던 남자, 그 급한 돈이 혹시 그 남자와 관련이 있었을까? 어쩌면 미영이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또다시 저를 조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조사실에 들어가니 지난번 그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박정숙 씨, 친구분 김미연 씨 부검 결과 보고서 나왔어요. 일단 김미연 씨 사인은 뇌출혈이 맞습니다. 역시 제가 저 때문에... 아닙니다. 박정수 씨가 밀어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네? 그럼 뭐예요? 둔기에 의한 뇌출혈이에요. 머리 뒤쪽에 강한 충격이 있었어요. 둔기에 의한. 경찰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가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박정수 씨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왜 벌써 화장을 했어요? 이런 사건이면 화장을 벌써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도 황당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유족들이 빨리 화장하자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그걸 왜 들어줬어요? 일단 기본 부검은 완료했고, 그리고 저희도 유족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어요. 미영이가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맞아 죽었다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현재 수사 중입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경찰서를 나오는 내내 미영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미영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빨리 화장을 서두른 미영이 남편 병호 씨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면 미영이가 숨긴 그 내연남일까요? 진실을 꼭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미영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버스 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박정수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 강민수라고 합니다. 미영이 김미영 씨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미영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영이 남편 병호 씨가 말했던 그 남자.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 얘기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신데요? 미영이가 저랑 새 출발하려고 했어요. 최병호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저랑 살림 합치려고 했다고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미영이가 남편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폭력적이고 집착이 심해서 이혼 얘기를 못 꺼냈다고 했습니다. 지도 만나는 여자가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시고 싶은 건데요? 최병호가 분명 미영이를 죽였을 거예요. 내연녀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뭐가 되었든 최병호 짓입니다. 도와주세요. 박정수 씨가 미영이 친구잖아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픔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최병호가 보험금 얼마 받았는지 알아봐 주세요. 장례식장에서 2억이라고 했다던데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또 다른 보험은 없는지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경찰이 조사할 일이잖아요. 아니 그 돈은 제가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5년을 함께 했는데 미영이는 저랑 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인 남편인 거죠. 최병호는 바람 피우고 다녔잖아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미영이 죽음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수익자가 남편이면. 그 새끼가 미영이를 죽였을 거라고요. 보험금 때문에 2억이면 충분한 동기잖아요. 박정숙 씨는 의심도 안 되세요? 그 새끼가 미영이를 죽인 거라면 보험금 받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불쾌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미영이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가봐야겠네요. 자리를 피하려는데 강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최병호를 의심하세요. 그 새끼가 범인이에요. 미영이가 이혼하려고 하니까 죽인 거라고요. 손 놔주세요. 팔을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계속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최병호를 조사해보라고요. 그 새끼가 분명 죽였어요.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급하게 택시에 올라타 백미러로 봤더니 강민수가 아직도 서 있었어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 수상했어요. 미영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강민수를 만난 뒤 언니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갔어요. 마음을 진정시킬 곳이 필요했어요. 언니가 가게에서 진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언니, 방금 미영이 내연남을 만났어. 강민수라는 사람인데. 언니가 손에 들던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미영이 만나는 남자가 있었니?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나 경찰서 나오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 미영이랑 5년을 만났다면서 병호 씨가 미영이를 죽였을 거라고 막 소리 지르고.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긴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가 봐도 최병호 그 인간이 제일 의심스러워. 미영이도 최병호 그 인간이 발견했다며. 맞아.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생각해봐. 미영이 죽어도 제일 이득 본 사람이 누구야? 최병호잖아. 보험금도 받았다며. 재산도 분할 없이 다 먹고. 언니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내 언니여도 있었잖아. 미영이랑 이혼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때문에 못했겠지. 그래도 고작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까? 돈 앞에서는 다들 무서워지는 거야.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리고 화장도 서둘렀다며. 경찰도 이상하다고 그랬어. 그것 봐. 증거 인멸하려고 그런 거야. 최병호가 범인이 확실해. 저는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근데 그 강민수라는 사람도 이상했어. 미영이 죽음보다 보험금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거든. 그 사람도 돈 때문에 만났나 보네. 미영이 참 불쌍하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구나. 강민수는 자기가 보험금 받아야 한다고 화내더라고. 5년 만났으니까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미친놈이네. 법적으로 남편이 받는 건데. 그래도 최병호보다는 덜 의심스러워. 이유가 없잖아. 지금 미영이가 죽으면 지가 손해인데. 언니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미영이가 살아있어야 이득이었을 거예요. 정수가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경찰이 알아서 수사할 거야. 너도 이미 충분히 힘들었잖아. 그리고 위험해 보여. 이거 보통 일 아니다. 그래도 미영이 억울할 것 같아서. 알아. 하지만 네가 나설 일은 아니야. 괜히 위험해질 수도 있어. 미영이 남편 최병호가 정말 범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혼란스러웠어요. 언니에게 차를 며칠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차? 갑자기 왜? 좀 다녀볼 때가 있어서 며칠만 빌려줘. 그래, 조심해서 타고 다녀. 언니 차를 받아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민수가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담당 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형사님, 아까 미영이 김미영 내연남을 만났어요. 강민수라는 사람인데 최병호 씨를 의심하더라고요. 강민수를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미영이가 최병호 씨와 이혼하려고 했대요. 근데 최병호 씨가 폭력적이고 집착이 심해서 무서워했다고. 그래서 이혼 얘기를 못 꺼냈다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군요. 최병호 씨 제대로 조사하셨어요? 보험금도 있고 내연녀도 있잖아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 형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최병호 씨는 이미 조사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인 밤 9시부터 11시까지 술집에 있었어요. 술집 주인이 증언했습니다. 알리바이가 있다고요? 네, 확실한 알리바이입니다. 그 시간에 술집에서 계속 술 마시고 있었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럼 최병호 씨 내연녀는요? 한지원이라는 여자 조사하셨어요? 내연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몰랐어요? 아니, 무슨 형사가. 장례식장에 같이 왔었어요. 최병호 씨가 대놓고 자기 여자라고 소개했다고요.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한지원?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한지원이 최병호 씨와 함께 나타난 것, 미영이와 최병호 씨가 10년째 별거 중이었다는 것,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지원 씨도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미영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걱정 마세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최병호 씨에게 알리바이가 있다는 게 의외였어요. 하지만 한지원이라는 여자는 어떨까요? 새로운 의혹이 생겼습니다. 언니 차를 끌고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최병호였습니다. 미영이 남편이 왜 우리 집에 있는지 순간 긴장이 되었죠. 정숙이? 야, 너 기다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이에요? 할 얘기가 있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밖에서 얘기해요. 무슨 일인데요? 아, 이런 얘기를 밖에서 할 순 없잖아. 잠깐만 들어가자. 최병호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소리를 질렀더니 병호 씨가 손을 놓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아이코, 참.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겠네. 알겠어. 여기서 얘기하자. 내가 미영이 유산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 이상한 거? 미영이 통장에서 돈이 싹 빠져나갔더라. 1억 3천만 원이 한 번에 인출됐어. 정확히 너 만나고 2시간 후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라니 미영이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제게 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네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잖아. 그 돈 어디 있어? 네가 가져갔지? 최병호의 눈빛이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돈 받은 적 없어. 본 적도 없고. 미영이가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거짓말하지 마. 넌 미영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요즘 너 힘들다는 소문 내가 못 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너 만나고 돈이 없어졌어. 미영이는 죽었고. 이상하지 않아? 그 돈 내놔. 그 돈 내 돈이야. 네가 미영이를 어떻게 했는지 난 관심 없고. 그러니까 돈만 조용히 내놔.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모르는 일이라고 몇 번을 말해. 미영이가 그 돈을 어디 쓴 건지 난 몰라. 끝까지 모른다고 할 거야? 미쳤네. 좋아. 내가 직접 찾아낼게. 네 통장도 조사할 거고 필요하면 소송도 할 거야. 너 필요하면 사람도 쓰고. 뭐? 지금 날 협박하니? 꺼져. 경찰 부를 거야. 제가 핸드폰을 꺼내자 최병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불러. 하지만 이대로 끝 아니야. 그 돈 내가 꼭 찾을 거야. 알겠어? 최병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다리가 풀렸어요. 1억 3천만 원이 사라졌다니. 미영이는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한 건지 머리가 아파왔죠. 그리고 왜 있는 돈을 두고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요? 미영이 주변에 있던 모든 일들이 수수께끼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를 죽인 범인이 누구일까 혼자 추리를 하다가 포기했죠. 계속 생각만 하다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을 보낸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언니 차를 끌고 미영이네 다세대 주택으로 갔습니다. 2층 미영이 집에는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 차로 왔는데 차 앞에 슈퍼주인이 나왔어요. 60대로 보이는 분이셨죠. 아이, 이 양반이 또 왔네. 정말 뻔뻔하게도 하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내 차 긁고 도망간 거 말이야. 그 차 타고 왔잖아, 지금. 차를 긁었다고요? 제가요? 아이고, 끝까지 모른 척이야? 우리 마누라가 이웃끼리 얼굴 붉히지 말자고 해서 내가 신고를 안 했는데 나 진짜 화나서 못 참겠다. 슈퍼 주인이 자기 차로 데려갔습니다. 검은색 그랜저였는데 옆면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어요. 봐, 이거 봐. 범퍼부터 뒷문까지 쫙 긁었잖아. 수리비 100만 원은 나올 거다. 아저씨, 저 여기 온 적 없어요.
이 차도 제 차가 아니라. 어디서 뻔뻔하게 모른 척이야? 내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고 보여줄까? 아이, 진짜 아저씨. 아니라니까요. 잠시만요, 아저씨. 그게 언제예요? 목요일 밤 11시 23분이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면 시간까지 다 기억을 해? 목요일이면 미영이가 죽은 그날이었어요. 근데 언니가 왜 여기 왔을까요? 미영이네 집 근처에 올 일이 전혀 없는 언니였거든요. 아저씨, 그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수리비는 바로 드릴게요. 그래, 이리 와봐라. 내가 보관하고 있는 영상 보여줄게. 슈퍼 안으로 들어가 아저씨가 따로 보관하고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주차되어 있던 슈퍼 주인의 차 블랙박스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언니 차가 뒤로 후진을 하다가 슈퍼 아저씨 차를 박았죠. 이어 언니가 차문을 열고 나와 확인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때였습니다. 언니 뒤편 미영이가 살던 다세대 주택에서 누군가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언니에게 다가와서는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더니 그대로 언니 차를 함께 타고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거든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 괜찮아? 아저씨, 이 SD카드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돈은 드릴게요. 그래, 가져가. 나야 수리비만 주면 돼. 저는 바로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현금 100만 원을 건네고 SD카드를 받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언니 차로 돌아왔어요. 언니 차 블랙박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SD카드가 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뺀 게 확실했습니다. 남편과 언니가 함께 미영이 집 근처에 있었다. 그것도 미영이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남편이 그 집에서 나왔다. 저는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려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SD카드를 들고 경찰서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만약 언니와 남편이 그냥 근처를 지나가다 들렸다고 하면, 근처에 볼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면 어쩌나 싶었죠.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어요. 차를 세우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언니와 남편이 그날 밤 정확히 뭘 했는지, 미영이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언니는 평소 미영이와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미영이와는 접점이 없기에 만날 일 자체도 없었고요. 그런데 왜 둘이 함께 미영이 집에 갔을까요? 그때 갑자기 최병호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이 통장에서 1억 3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그 말이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의심이 들었죠. 결국 스스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언니 가게와 남편 공업소를 뒤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어요. 미영이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밤 11시 언니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갔습니다. 저도 가끔 일을 도와서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서랍, 캐비넷, 창고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건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 1시 남편이 운영하는 공업소로 향했습니다. 공업소는 도심 외곽에 있었어요.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무실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금고, 서류 캐비넷을 확인했습니다. 작업장도 둘러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으로 비쳤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업장 구석에 큰 철제 캐비넷이 있었어요. 그 뒤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어요. 무음 모드로 바꾸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남편과 언니였어요. 두 사람이 공업소 안으로 들어왔죠. 철수야, 우리 이거 들키면 끝이야. 정수기가 요즘 미쳐가지고 막 이것저것 캐고 다니는 것 같던데. 걔가 뭘 알겠어. 걱정 마. 경찰도 다른 놈들 쫓고 있잖아. 그래도 찝찝해. 그 육각 렌치랑 피 묻은 것들 빨리 태워버리자. 야, 지금 내가 뭐 태우고 그러면 더 수상하잖아. 좀 조용해지면 그때 처리하자고. 그 물건들 어디 뒀어? 잘 뒀어? 아이고 참,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작업장 뒤쪽 캐비넷안 이불이랑 옷가지들이랑 다 거기 있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언니가 미영이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미영이가 너랑 나 협박했을 때 정말 죽이고 싶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미친년이 감히 돈을 달라면서 날 협박해? 내 애 가졌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오빠가 걔는 그냥 대충 가지고 논 거잖아. 그치? 지 주제를 모르고. 그러니까 말이야. 맞지? 오빤 나쁜이 없잖아. 그치? 아유, 그렇다니까. 또 왜 그래? 미영이 걔도 지 주제를 알고 적당히 불렀어야지. 뭐 2억? 미친년.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 그러니까 아주 죽으려고 발악을 한 거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미영이와 바람을 피웠다니요. 그리고 언니와도 불륜 관계였다니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둘을 요절내버리고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옷 벗는 소리, 거친 숨소리.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정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공업소를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조심스럽게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말한 작업장 뒤쪽으로 갔어요. 큰 캐비넷을 열었습니다. 피 묻은 이불이 있었어요. 육각 렌치도 있었습니다. 미영이 피가 묻은 옷도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증거물들을 챙겼습니다. 녹음 파일도 확인했어요.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경찰서로 직행했어요. 형사님, 제 남편이랑 언니가 미영이를 죽였어요. 증거 여기 있어요, 형사님.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죠? 무슨 증거를 가져오신 겁니까?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증거물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피 묻은 육각 렌치를 본 형사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이건 어디서 발견하신 겁니까? 이 녹음은 언제 한 거죠? 오늘 새벽에요. 공업소에서. 두 사람이 범행 자백하는 거 다 들었어요. 미영이 피가 묻은 옷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일단 긴급 체포 나가겠습니다. 박정숙 씨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새벽 4시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언니는 언니 집에서 체포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순순히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형사가 나왔습니다. 박정숙 씨, 두 사람 다 자백했습니다.
박종희 씨가 먼저 털어놨어요. 경찰 조사실에서 언니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짜고 미영이를 죽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미영이 집으로 찾아가 육각렌치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조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치정이었어요. 제 남편이 미영이와 불륜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언니는 그 사실을 6개월 전에 알게 되었고 분노에 차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언니도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남편 공업소에서 들은 모든 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죠. 한 달 전 김미영 씨가 임신했다고 남편분 이철수 씨를 협박했답니다. 실제로는 거짓이었지만요. 미영이가 남편에게 2억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저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언니는 궁지에 몰렸어요. 돈도 없었고 불륜이 들통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영이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범행 당일 저와 미영이가 싸운 직후를 노렸다고 했습니다. 미영이가 화가 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를 계산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미영이를 진정시킨다며 찾아갔고 언니가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통장에 있던 1억 3천만 원도 가져갔다고 자백했어요. 김미영 씨 핸드폰에 있던 미전송 문자도 조작한 거였습니다. 박정숙 씨를 용의선상에 올리려고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두 사람 모두 구속될 예정입니다. 살인죄로 기소될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언니의 배신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죽은 미영이도 사실은 저를 배신하고 제 남편과 불륜이었다니 분노와 슬픔이 저를 휘감았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언니는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도 추가되었습니다. 미영이 통장에서 빼낸 1억 3천만 원 때문이었어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는 판사의 말이 기억납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의 유책으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공업소는 매각했고 집은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딸들도 이 충격적인 사건에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테지만 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미영이 무덤에 갔어요. 국화꽃을 놓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영아, 진실이 밝혀졌어. 근데 너도 나 배신했잖아.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니?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넌 내 남편한테 돈 뜯고 나한테도 돈을 빌려서 멀리 도망가려고 했었지. 이제 나 너 그만 안타까워할래. 이제 우리는 친구도 아닌 거지. 그래도 어쩌다 보니 네 억울함은 풀어줬다. 그게 내 마지막 선물이네. 미영이도 남편도 언니도 모두 잃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배신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신뢰는 소중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이제 미영이의 죽음에 더는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복수심도 죄책감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딸들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이에요.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남겠죠.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딸들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이제는 누구도 쉽게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